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이 프랑크푸르트와의 어웨이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의 골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김민재 선수의 시즌 첫 골이 터진 이번 경기 어떤 이야기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경기 주요 장면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반 15분에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 직전에 이제 밀러가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잘 내주었고 김민재 선수가 이거를 감각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 골 장면 이전에도 사실은 한 두 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넘어오나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상대방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하고 있던 팀이기도 했고 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역습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집어들면서 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골을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김민재 선수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앞에서 이미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골을 더 집어넣죠. 바이에른 뮌헨이 한 골만 얻어맞는 게 아니라 두 골을 연속으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이제 두 선수를 전부 다 마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공이 전달이 되었을 때 태클까지 하는 모습인데 이 태클에 공이 걸리지 않으면서 애석하게도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역전을 허용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도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서막이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인데 이게 튕겨 나왔을 때 이제 또 다른 수비수인 우파메카노가 골을 꽂아 넣으면서 그러면서 수비수 2명의 골로 2대2로 쫓아가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코어 라인이 낯설죠. 김민재 선수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우파메카노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전반전은 이렇게 2대2로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하게 공세를 가져가고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역습으로 응수하는 그런 완벽한 어떤 양 팀의 게임 전략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전반전에 이제 김민재 선수 우파메카노가 7.3, 7.4점으로 득점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서 팀 내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런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은 여전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해리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부터 프리킥을 차는 거를 봐왔는데 이거 뮌헨 경기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홈런 날려버리죠. 바로 팬 서비스입니다. 바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해리케인은 프리키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고 인상적인 장면이 이때 나왔습니다. 52분 이 마이크로 올리세의 골. 올리세는 이제 이번 시즌 들어온 선수인데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측면 쪽에서 공을 전개를 하다가 올리세에게 공을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앙을 타고 해리케인 쪽에서 이제 감각적인 터치로 올리세에게 내준 그런 부분인데 올리세가 이제 이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확 접어버립니다. 각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딱 접으면서 한 명을 제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발로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왼발 슈팅이 굉장히 정교하게 상대방의 키퍼의 손에 닿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딱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뮌헨이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68분에 해리케인이 그냥 뭔가 제풀에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 사실은 가장 좀 걱정되죠. 뭔가 뭐 충돌이 아니라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넘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이럴 때 이거 좀 부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이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의 경기 결국에는 3대2로 끝나나 했는데 추가 시간에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의 주인공은 바로 프랑크푸르트 쪽이었죠.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습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높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수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을 찔러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서 3명의 수비수들 사이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슈팅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에 이어서 2골을 기록한 결국에는 이 마무시의 이 역할로 인해서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이 상점 3점을 다 가져가는 것을 막고 자신 역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드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뮌헨이 여전히 테이블 리더,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짜증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계속 바이에른 뮌헨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strong barbarians,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은 굉장히 강력한 경기력에 김민재 선수가 보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건 상대방이 두 번의 카운터 역습을 통해서 역전까지 해내고 결국 우파메카노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지 않았으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힘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공격하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올리세가 골을 넣었고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간에 골을 꽂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 홈팀 팬들을 아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빌드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기기 위해서 닭공을 시전했지만 밀러조차도 상대방을 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가 시간 7분 때에 나왔던 굉장히 좋은 슈팅이 상대방의 어떤 펀치로 인해서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의 경기, 지속적으로 뮌헨의 경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 해리 케인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완벽한 경기의 시작을 선사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마무시의 이 슈팅도 그렇고 어시스트로 인해서 역전골까지 터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골을 넣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승점 3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케인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72분에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를 일단 바라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뭔가 이 토트넘의 이 전략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콤파니 감독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다가 최근에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 이 신혼기가 지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리그 1위의 위치에 있기는 한데 라이프치히가 매섭게 쫓아왔고 프랑크푸르트도 뒤에서 승점 1점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경기 3대3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스코어보드 이제 살펴보면은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라이프치히가 승점 14점으로 아주 맹렬하게 따라왔고 승리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일단 바이에른 뮌헨과 비기면서 승점 차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만 1점 차이로 아주 매섭게 쫓아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를 9대2로 이기고 베르더 브레멘을 5대0으로 이기면서 뭔가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에서 1대1 그리고 1대0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 3대3으로 이제 비기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점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막 6점을 준 매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은 것도 좋지만 수비적으로 너무 좀 힘든 상황을 겪었다. 우파메카노도 비슷하죠. 골을 넣었지만 어쨌건 그 두 번째 골을 막는 상황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평점을 평가하는 소파스코어 같은 데에서는 우파메카노 7.3점, 김민재 7.4점 이렇게 뭐 준수한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뮌헨은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어떤 컨셉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역습 위주의 컨셉. 와, 어떻게 이렇게 양 팀의 지배력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3으로 이제 비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토트넘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콤파니가 지금 이렇게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슈투트가르트를 만났을 때도 카운터 어택 다시 한번 이 역습에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도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야마를 필두로 이 카운터 어택 역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콤파니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살짝 더 적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닭공, 너무 높은 어떤 라인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팬들 사이에서도 콤파니와의 어떤 신혼기가 끝났다, 뭔가 심각하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파니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어떻게 보면 평행선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감독 다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감독이고 이 공격적인 어떤 전술 이외에 상대방에게 맞춰서 뭔가 전략을 준비한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감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승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월 20일 날 새벽 1시 반에 슈투트가르트와의 리그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일 뒤 바르셀로나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뮌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두 경기가 될 예정이고 과연 이 경기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콤파니 감독의 어떤 기량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에 골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골보다는 이 3실점에 대한 좀 아쉬움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 좀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수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